안녕하십니까.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스포츠, 특히 축구에서 편파 판정이나 이해하기 힘든 결정에 대한 논란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꽤 익숙해져 있죠. 하지만 지금 2026년 월드컵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더 이상 단순한 논란으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흔해 이것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백주대낮의 강도질과 다름없습니다. 아시아 축구의 수장인 AFC가 스스로 공정성이라는 대의를 내팽개치고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두 오일머니 강국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꼭두각시가 된 듯한 경악을 금치 못할 힘의 과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라운드 위에서의 전술이나 선수들의 움직임을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모두의 눈앞에서 아시아 축구의 꿈과 희망이 어떻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지 그 참담한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불과 며칠 전인 7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으로 가는 마지막 플레이오프, 즉 4차 예선의 조 추첨을 진행한 날입니다. 이 무대에 오른 팀들은 지난 3차 예선에서 아쉽게 조 1, 2위를 놓치고 3, 4위를 차지한 6개국입니다.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눈앞에서 놓친 이들에게 주어진 말 그대로 마지막 기회인 셈이죠.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인도네시아 이 6팀이 단 2.5장의 남은 티켓을 놓고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치게 된 겁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게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했습니다. 무려 88년 만에 월드컵 본선 재진출이라는 한 세대를 넘어선 국가적 수건을 눈앞에 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만 역시 사상차 본선 진출의 꿈에 부풀어 있었죠. 그 열망과 기대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리고 운명의 조추첨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A조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B조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인도네시아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저 평범한 조추첨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직후 세부적인 대회 규정과 일정이 공개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월드컵을 향한 간절한 희망과 환호는 불과 몇 분 만에 깊은 절망과 배신감 섞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왜냐고요? 겉으로 보이는 대진표 이면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더 이상 공정한 경쟁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조작된 운동장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 교묘하고 치밀한 3단계 시나리오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운이 없었다고 치부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 전례 없는 시드 배정 조작입니다. 보통 이런 국제대회의 조 추첨은 가장 공신력 있는 최신 FIFA 랭킹을 기준으로 시드를 배정하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모든 팀이 동의하는 객관적인 지표니까요. 하지만 AFC는 바로 직전의 7월 랭킹이 아닌 굳이 한 달이나 지난 6월 랭킹을 적용하는 기묘한 결정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하고 의도적입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최신 7월 랭킹을 적용했다면 B조의 톱시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이라크가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달 전 랭킹을 끌어오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를 밀어내고 당당히 톱시드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 결과 사우디는 A조 톱시드인 라이벌 카타르와 같은 조에 묶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한 조 편성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특정 국가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명백한 데이터 개입이자 대회의 첫 단추부터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두 번째, 상식을 파괴하는 개최국 선정입니다. 월드컵 본선행이 걸린 이렇게 중요한 단판 승부들은 모든 팀에게 공평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립지역에서 열리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자 원칙입니다. 어느 한 팀이 일방적인 홈의 이점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AFC는
이 원칙을 아주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A조와 B조의 개최지로 놀랍게도 참가팀인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목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이라크, 오만 같은 팀들은 상대팀의 실력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상대팀 홈관중이 뿜어내는 일방적인 함성, 낯선 기후와 시차, 익숙하지 않은 경기장 잔디 상태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불리함과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홈 어드밴티지를 주는 수준을 넘어선 명백한 이해상충 행위입니다. 경기에 뛰는 선수가 직접 심판을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스포츠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노골적이고 잔인하기까지 한 차별적 경기 일정입니다. AFC는 마치 신분제 사회처럼 두 개의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귀족 계급과 평민 계급입니다. 개최국인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이 귀족들은 10월 8일에 첫 경기를 치른 뒤 무려 6일이라는 황금 같은 휴식을 갖고 14일에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충분한 회복과 전술 준비가 가능한 시간이죠. 반면 나머지 네 팀, 이 평민들은 어떻습니까? 10월 8일 또는 11일에 첫 경기를 치르고 단 3일 쉬고 곧바로 14일에 마지막 경기를 치러야 하는 그야말로 죽음의 일정에 내몰렸습니다. 여러분, 단기 토너먼트에서 휴식일이 2배 차이 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회복의 차이를 넘어 사실상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한 팀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서는데 다른 팀은 피로가 누적되고 부상 위험이 높아진 채로 뛰어야 합니다. 이건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부의 추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열하고 비겁한 방식의 특혜이며 월드컵이라는 꿈 하나만을 보고 달려온 다른 팀들의 희망과 땀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자, 이 세 가지 퍼즐 조각을 맞춰봅시다. 조작된 시드 배정, 상식을 무시한 개최국 선정, 그리고 노골적인 차별적 경기 일정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놓고 보면 하나의 무서운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이것들은 각각의 독립된 실수가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고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관됩니다. 이것은 특정 세력의 특정 목적을 위한 너무나도 치밀하고 체계적인 하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FIFA와 AFC가 그토록 신성시하며 입이 닳도록 외쳐온 가치, 스포츠의 영혼이자 심장인 페어플레이 정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선언합니다. 그 정신은 적어도 아시아 축구에서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AFC 본부, 그들의 심장부에서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이 거대한 사기극 앞에서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아시아 축구연맹 AFC의 태도입니다. 이 모든 것을 대놓고 공개적으로 저질러 놓고도 그들은 지금껏 그 어떤 공식적인 해명이나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오만하리만치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왜 최신이 아닌 과거의 랭킹을 썼습니까? 왜 중립국이 아닌 창가국에 개최권을 주었습니까? 왜 특정 두 팀에게만 2배의 휴식일을 보장하는 불공정한 일정을 만들었습니까? 이 수많은 정당한 의혹에 대해 AFC는 굳게 입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이야말로 그 어떤 변명보다도 더 확실한 유죄 인정이자 자백 아니겠습니까? AFC는 침묵하지만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더 이상 잠자코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들끓고 있습니다. 이건 조작된 토너먼트다. AFC는 가장 두패한 연맹이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한마디. 인도네시아는 이제 거대한 오일머니를 상대로 홀로 싸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그라운드 위에서 선수들 간의 실력을 겨루는 경쟁이 아닙니다. 월드컵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땀방울이 차가운 자본의 논리와 거대한 돈의 힘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참담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아시아 축구 연맹은 아시아 축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공정한 행정기구입니까? 아니면 이미 특정 지역의 막강한 금융 세력에 붙잡힌 인질이거나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까?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사태를 관통하는 하나의 지독히도 고통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의 축구 약소국들이 마주한 가장 큰 장벽은 선수들의 기술이나 감독의 전술이 아닙니다. 그들이 넘어야 할 가장 거대한 산은 바로 처음부터 자신들을 패배시키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 그 자체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잔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축구 팬들이 이번 사태를 두고 승부조작급 재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단호하게 말하지만 그들의 분노와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시대를 바꾸고 개체지를 한쪽에 몰아주고 경기 일정마저 차별한다면 그게 어떻게 공정한 대회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 이상 대회가 아닙니다. 정해진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잘 짜여진 각본일 뿐입니다. 이것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결과를 디자인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회의 근간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시스템적 사기이며 아시아 축구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입니다. 결국 수많은 축구 약소국들의 월드컵을 향한 간절한 꿈은 그라운드 위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 아니라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밀실에서 오고 간 검은 거래와 추악한 계산에 의해 도둑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아시아 축구 역사에 기록돼 가장 어두운 한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치욕스러운 사건은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울려야만 하는 강력한 경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종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곳은 바로 AFC의 상급단체인 비파입니다. 만약 세계 축구를 총괄하는 피파가 자신들의 가장 큰 행사인 월드컵의 지역 예선이 이렇게 공정성과 신뢰를 잃어가는 것을 계속 수수방관한다면 그것은 곧 월드컵 전체의 권위와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지역 예선은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나무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힘없는 약소국들이 느끼는 이 무력감은 내일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의 냉소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말이 정해진 각본을 대체 어떤 관객이 돈과 시간을 들여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결국 아시아 축구의 미래는 AFC가 뼈를 깎는 자정 노력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느냐, 아니면 이대로 돈과 권력의 논리에 잠식되어 서서히 침몰하느냐, 그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번 사태에 대한 저의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